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처리하는 방법은 산재 처리가 원칙인데 어떤 경우는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하자고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가지도 않아도 되는 등의 편리함도 있고 회사에서 이만큼 해주니 당연히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시거나 혹은 산재 신청이라는 것이 꼭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미지라서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제안하는 공상 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산재 처리인가 혹은 공상 처리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정확한 정보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는 두 가지 모두 보상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공상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의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하고 잘못 처리하게 되면 사용주나 사업자가 산업안전법이나 산재보험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인데요.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고 보상 주체는 사업주가 직접 보상합니다. 직장 건강보험이나 개인의료보험에서 선지급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 부분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치료비나 치료기간의 임금보상은 되지만 차후에 재근로자분께서 산재로 인한 장애 등급 등의 지속적인 근로를 함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면 산재 처리는 산배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서 산재 처리 기준은 4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이고 산재 처리의 근로자 혜택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급여, 재요양급여 지급, 그리고 사망 시 유족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최초 주어진 기간 안에서 완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어떠한 의도나 노력으로 인해서 이를 산재 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로 할 경우에는 보통 치료가 끝난 뒤에 재발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재요양급여, 장애 등급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장애급여 등의 일체의 보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퇴근 산재를 포함한 업무상재해가 발생 시에는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의 차이로 공상은 회사 차원의 제한된 보상, 산재 처리는 근로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입니다.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 산재 처리에 비해서 상대적인 불이익은 장애급여, 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 재근로자께서는 산재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공상 처리를 제안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보면 진퇴양난일 경우가 많을 듯합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